오늘 롯데 경기를 본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을 진짜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1점대 마무리 세이브 1위 세이브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결과로 보여주는데 무슨 마무리를 교체를 합니까? 모든 문제 시발점이 최정원 선수한테 그냥 직구 넣어가지고 잡았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홈런도 없는 최정원 선수한테 무서워가지고 피하다가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 물론 경기는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김원중 선수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짜 김원중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진짜 이 유니폼에 마킹도 쳤는데 네. 이 옛날 유니폼에 마킹도 쳐놓을 정도 김원중 선수가 선발 때부터 진짜 응원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매년 말하는 것 같은데 직구가 좋은데 특히 본인 직구가 148이 찍히면 어지간하면 가운데 잡아 넣어도 멀리 안 가는데 직구 좀 제발 잡아 넣자 5월까지는 잘 그러더만 또 오늘 와 그러는데 진짜 그리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오늘 6월 26일 인시전이고요 7대6으로 이겼는데 이긴데 진 경기보다 아이고 소리가 더 많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뭐 잘 가고 뭐 치락치락 하면서 가다가 나승엽 선수의 대타 3런 힘입어가지고 7대5에서 9회 말에 시작이 됐고 좀 무난하게 이기나 싶었습니다. 2사까지 잘 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김원중 선수가 본넷 쇼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좀 김원중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 양상보다는 좀 김원중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저는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1번이 일단 감보아 선수의 호투 그리고 그 전민재 선수의 실책으로 3점을 사실 먼저 실점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보아 선수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5.2이닝 5실점 했지만 2자책이라는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면서 5연승을 달렸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대타로 나서 역전 3런 홈런 때리면서 오늘 경기를 가져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그 레이에스 선수의 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승엽 선수의 홈런도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감보아 선수가 내려가고 확실한 필승조인 최준영 정철원 선수가 2.1이닝 삭제를 하면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게 확실한 다리를 놓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큰 개요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라인업이 굉장히 실험적이었는데 1번 전준우, 2번 정훈이라는 굉장히 실험적인 라인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좌투수인 임성영 선수를 맞아가지고 그 최성영 선수죠. 임성영은 네. 최성영 선수를 맞아가지고 우타자 도배를 하면서 한승현 선수를 스타팅으로 내고 이렇게 좀 실험적인 라인업을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성영 선수를 2.1이닝 만에 강판을 시키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저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전준우 선수가 1안타, 정훈 선수가 1안타 하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3, 4번 고승민 레이어스가 멀티된 경기를 하면서 괜찮은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순도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들어맞았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까지 좀 전체 개요를 얘기를 하고 일단 김원중 선수 얘기부터 좀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그대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김원중 선수의 들었다 놨다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구 가운데 149까지 지키고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제 2명 잡는 거 보고 구위가 워낙 좋아서 아마 무난하게 그냥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타자인 최정원 선수를 상대로 투스트라이크 잘 잡아놓고 어렵게 가는 게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건데 김주원 보이넷, 권희동 보이넷, 박건우 밀어내기 보이넷, 데이비슨 잡고 표정이거든요.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빨개지는 모습 오랜만에 봤는데 본인도 사실 그 권희동 선수 보이넷 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권희동 선수가 오늘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9회 말에 7대5의 2점 리드에서 등판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김영준 선수는 4구의 헛스윙 삼진, 3구 나다우 3진을 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쉽게 가겠구나. 왜냐면 다음 타자인 9번 최정원 선수가 일단은 앞에 선수들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더 쉬운 선수인 것도 맞고 시즌 성적 2할 1푼 4리밖에 안 돼요. 타율도 낮고 그 다음에 출루율이 4할 2푼 1루 굉장히 높기는 해요. 표본이 작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점 리드가 있는데 통산 홈런도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홈런이 통산 1개인데 통산 475타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홈런이 안 나오는 타자이기 때문에 2점 차 리드를 잡고 있고 홈런이 거의 없는 선수다면 사실은 포크 직구로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직구로 바로 집어넣어서 끝내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설령 맞아도 홈런이 안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투스트라이크 잘 잡아놓고 3구 포크, 4구 포크 그 다음에 5구 직구 던졌는데 이제 스트라이크에 넣었는데 파울을 맞고 나니까 6구 포크, 7구 포크로 유인을 하면서 보이넷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최정원 선수가 남은 타자들 중에서 가장 쉬운 타자인데 왜 홈런도 못 치는 최정원 선수가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포크볼로
홈런으로 유인을 하다가 보이넷이 내줘가지고 경기를 스스로 어렵게 끌고 나갔냐는 게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건 오늘 공이 좋았단 말이에요. 직구 구속이 안 나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직구 구속도 좋게 나왔고 구위도 좋았고 제구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왜 최정원 선수를 상대로 도망가는 피칭을 했는가? 이거는 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최정원 선수를 살려보내게 되니까 뒷타자들인 김주원, 권희동, 박건우 선수는 다 한 방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김주원 선수는 훨씬 5홈런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런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장타가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권희동, 박건우 선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선수들이죠. 물론 권희동 선수도 올 시즌 홈런이 3개밖에 없긴 하지만 기본 에버리지가 이거 OPS가 0.821인 선수고 통산 홈런이 100개가 넘는 선수니까 언제든지 또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박건우 선수도 마찬가지죠. 올 시즌 홈런이 3개밖에 없긴 하지만 작년에도 13개 때렸고, 그러니까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면 이 선수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 최정원 선수를 잡았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최정원 선수한테 피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만들었나라는 생각이고, 뒷타자들인 김주원, 권희동, 박건우 선수도 노볼 투 스트라이크, 권희동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박건우 투볼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잘 채워놓고 슬라이더 포크볼 던져갖고 속아주기 바라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다가 보이넷을 3개 내줘가지고 경기를 벼락 끝까지 스스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크볼 난사해가지고 몰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데이비슨 선수를 상대로 직구 2개를 넣어가지고 2구 148짜리 직구를 데이비슨 선수가 때려줘가지고 다행히 맞기는 막았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이 좋은데, 직구가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가라는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NC 선수들도 NC 타자들도 포크볼이 다 유인구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냥 포크볼은 안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골라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볼도 너무 잘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안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특히 권희동 선수가 진짜 성과이 미친 수준이었는데, 일단 권희동 선수가 9회 출루율이 4할 5푼 5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도 일단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해 가지고 권희동 선수 타석에서 삼진이 나오고 끝났을 것 같은데 진짜 6구의 바깥쪽 직구 커트, 7구의 바깥쪽 직구 커트, 그러니까 이게 147짜리 직구가 2개가 들어갔는데 풀카운트에서 저거 2개를 커트를 하고 8구째 아래쪽에 떨어지는 포크볼을 커트를 하면서 이 3개가 회심의 공들이었는데 커트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던질 곳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9구째 포크볼도 진짜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참았지? 이걸 어떻게 안 속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권희동 선수가 너무 잘 고르긴 했는데 모든 문제 시발점이 최정원 선수한테 그냥 직구 넣어가지고 잡았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홈런도 없는 최정원 선수한테 무서워가지고 피하다가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 물론 경기는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김원중 선수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짜 김원중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진짜 이 유니폼에 마킹도 쳤는데 이 옛날 유니폼에 마킹도 쳐놓을 정도 김원중 선수가 선발 때부터 진짜 응원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매년 말하는 것 같은데 직구가 좋은데 특히 본인 직구가 148이 찍히면 어지간하면 가운데 잡아 넣어도 멀리 안 가는데 직구 좀 제발 잡아 넣자. 5회까지는 잘 그러더만 또 오늘 와 그러는데 진짜.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도 막았고 올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다른 타자도 아니고 홈런 475타수 1홈런이 최정원을 상대로 도망가는 피칭이 가오가 안 산다 아이가. 세이브 1이고 지금 1점대 방어율인데 뭐가 무서워갖고 이렇게 힘들게 가느냐. 자신감 가지고 잡으러 들어가자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공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믿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저는 좀 오늘 워낙 이제 힘든 세이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준영 선수를 마무리에 넣어야 되는데 얘기를 꾸준히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게 세이브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최준영 선수가 세이브로 그냥 마무리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했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시즌에 다 치러낼 수 있느냐 하는 체력적인 문제가 검증이 안 된 선수도 맞고, 마무리라는 자리가 9위만 가지고 한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규 시즌은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올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그리고 내년 드라마틱한 에이징 커브 같이 오지 않는 이상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원중 선수가 시즌 21세이브에 물론 세이브가 3개라서 세이브 성공률 87.5%인데 1점대 마무리 세이브 1위의 세이브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결과로 보여주는데 무슨 마무리를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자리가 구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셋업에 있을 땐 잘하다가 마무리 오고 무너진 선수가 진짜 많고 최준현 선수도 실제로 그랬었고 올 시즌 사실 지금 한 달 반 정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세이브 1위에요 김원중 선수가. 세이브 1위인데 무슨 마무리를 교체를 합니까? 그거는 뭐 진짜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김원중 선수 무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정 유니폼 마킹 비었다고 했잖아요. 김원중 선수 제가 자수 열 마킹지 사가고 제가 셀프 마킹 회사라도 박아 놓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모든 진짜 오늘 롯데 경기를 본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을 진짜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못 막으면 마무리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막았으니까 물론 너무 쉽게 끝내 경기를 너무 쉽게 안에 끌었고 또 수비들한테도 힘들게 하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마무리는 승리를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 오늘 고생했고 그리고 좀 본인 공을 복귀를 하면서 오늘 내 공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피해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신감을 좀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공 좋아요. 김원중 선수 그냥 넣으면 됩니다. 19, 148 이상 나오면. 네, 아무튼 김원중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할 건데 1회 말에 송구 실책을 하면서 2실점을 하고 또 그 실책으로 이어지는 안타를 맞으면서 추가 2실점까지 하면서 전민재 선수의 실책이 결국 석점짜리 실책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민재 선수를 탓할 수는 없는 게 이미 체력이 바닥나기 눈에 보인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다른 유격수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강제로 지금 선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준 선수가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팀에 유격수 자원이 없는 건 아닌데 김태형 감독님이 다른 유격수 자원들을 유격수로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라가고 있는 거 눈에 보일 정도인데 죽어도 전민재 선수 말고 유격수를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선수가 그러니까 유격수로 설 수 있는 선수 한태양, 박승욱, 박찬영 선수가 있고 박찬영 선수는 전문 유격수입니다. 수인데 일단 한태양, 박승욱 선수는 유격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박승우 선수가 1루로 들어왔다가 2루로 가기도 했고 한태양 선수도 2루로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수비가 또 빠지기도 했는데 대타로 교체가 되면서 한승현 선수가 나승현 선수로 빠지면서 오히려 한태양 선수를 빼고 외야수를 김동국 선수로 넣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한태양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뭐 신뢰가 큰 편은 아니신 것 같고 특히 2루수로만 지금 거의 나오고 있으니까 유격수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인 때는 유격수를 좀 받고 고딩 때도 이제 유격수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쓴다면 박찬영 선수를 유격수로 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준 선수가 오기 전에는. 그리고 김민성 선수도 2년 전에 AG에서 유격수를 보긴 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박찬영 선수가 나왔지. 다른 한태양, 박승우, 김민성 선수는 유격수로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데 지친 건 사실입니다. 6월달 타격 기록이 전민재 선수가 74타석 72타수 14안타 예요. 그러니까 보이넷도 못 골라내고 있고 일단 지표가 안 좋은 게 16삼진 2보이넷으로 완전히 지금 선구안도 무너진 모습이고 타율 1할 8푼 1리, 출루율 2할 3리, 장타율 2할 3, 0.439 4할 때 육박하던 타율이 지금 3할 1푼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중간에 뭐 눈 부상으로 또 한 2주 좀 쉬고 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선수가 풀타임이 처음이고 노하우가 푸시에 실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무너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에는 6월에 2개를 했는데 시즌 9개고 6월에 2개 했는데 생각보다는 6월에 한 실책이 별로 안 많긴 해요. 6월 19일 하나전에 송구 실책 1개, 6월 26일 NC전 오늘 그러니까 이날 경기 송구 실책 1개인데 근데 실책 개수와는 별개로 수비 안정감하고 수비 범위 자체가 엄청 5월이랑 차이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체력이 딸리는 거에서 모두가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유격수 자원들을 쓸 생각이었고 쓰면 박찬영 선수를 쓸 생각인 것 같아서 이호준 선수가 빨리 오기를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퓨처스에서 유격수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퓨처스에서 최근에 유격수로 나온 선수들이 박지훈 선수하고 김세민 선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퓨처스가 이번 주랑 지난주 내내 비 때문에 거의 경기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퓨처스 리그의 마지막 우리 팀 경기가 20일이었어요. 그리고 박지훈 선수는 저도 처음 봤는데
퓨처스는 기록이 좋습니다. 66타수 24만타 골피에서 0.9가 넘어가는 상태고 김세민 선수는 79타수 14안타로 좀 아쉬운 모습인데 근데 어찌됐건 퓨처스에서 불러서 쓸만한 선수도 마땅찮아요. 그래서 진짜 전민재 선수가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봤을 땐 박찬영 선수를 차라리 유격수로 써보지 않을까. 왜냐면 올 시즌 뭐 기용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인이라고 해서 뭐 스타팅에 안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박지엽 선수도 과감하게 써봤고 오늘 한승현 선수도 써봤으니까 박찬영 선수도 유격수로 뭐 쓰리런 법도 오늘 안타도 때리고 뭐 주루에서 도루에 죽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동기 유발 차원에서라도 박찬영 선수를 한 번은 선발로 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민재 선수가 오늘도 안타가 전혀 안 나오고 타수 무안타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면은 참담합니다. 4경기에서 지금 14타수 1안타거든요. 14타수 1안타면은 한번 휴식을 줄 법도 하고 수비도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민재 선수의 이 시책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갈 뻔했는데 어찌됐건 바로 타선에서 그 3회 석점을 내주면서 그래도 좀 다행히 만회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3회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또 결국 잡을 수도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민재 선수는 어찌됐건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왜냐면 이미 체력이 방전된 지가 꽤 됐는데 안 빼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안타깝다 정도로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관보아 선수가 오늘도 비록 1회에 실책이 끼면서 석점을 주고 출발을 했지만은 또 안 흔들리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5.2이닝 6피안타 52점 2자책 2보인드 노삼진 투구수 101개로 역시나 좋은 투구를 했고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4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연승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진짜 간보아 선수가 없었다면은 우리 팀이 지금의 이런 좋은 성적 유지를 절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단순히 봐도 지금 5승 2패잖아요.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가 없었다면은 5승 중에서 반이나 건졌을까 2승이나 건졌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팀이 마이너스 3이 더 되는 거니까 지금 플러스 10을 다시 채웠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7 플러스 7 아니면 플러스 6 간보아 선수 같은 이런 하약이 없었다면 그래서 진짜 우리 팀이 6월에 힘들었는데 안 무너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간보아 선수의 정말 그 에이스 기둥뿌리 에이스의 역할 그리고 이민석 선수의 호투 불펜의 힘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1개를 던졌는데 마지막 공이 156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스태미나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게 큰 선수도 사실 아니잖아요. 185에 92kg니까 막 야구 선수치고 체격이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이런 대단한 스태미나는 역시 일단은 집안 유전자에서 오는 게 큰 것 같고 레슬러 집안이라는 근수저 집안 에서 오는 거고 본인도 레슬링도 했고 믹스축구도 했는데 진짜 운동 능력 끝판왕들이 하는 운동이 믹스축구라고 하잖아요. 소위 100m를 11초에 뛰면서 3대 500을 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믹스축구라고 하는데 아무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달리 할 말이 없고요. 간보아 선수가 이렇게 계속 잘해준다면은 우리 팀이 진짜 너무 든든하겠죠.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간보아 최고 따봉을 이렇게 날려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승엽 선수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엽 선수가 어제 7회 말에 굉장히 큰 실책을 저지르면서 굉장히 마음의 빚이 컸었을 텐데 오늘 타격에서 완전히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대타 3런 홈런 때리면서 5회 초에 4대 5에서 7대 5로 바로 뒤집어버리는 대타 3런 때려냈고 오랫동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부진과 좀 빠진 시간이 있었는데도 오늘 홈런으로 시즌 8호고 레이에스 선수가 오늘 홈런서 시즌 9호인데 팀 내 2위입니다. 홈런이 워낙 없는 팀이다 보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나승엽 선수는 뭐 방망이는 의심 안 해도 된다. 워낙에 뭐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이미 치는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워낙에 오늘 잘 때렸어요. 워낙에 잘 때려가지고 뭐 맞자마자 홈런이고 직감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홈런이고 오늘 홈런으로 나승엽 선수가 또 방망이 감각을 좀 찾아준다면 우리 팀이 계속 겪고 있는 장타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홈런은 뭐 오늘 경기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남은 시즌들을 생각해봐도 나승엽 선수가 타격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규정한 홈런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러고 나서 오늘도 수비에서도 터트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야? 7회인가? 네, 7회죠. 7회 오영수 선수 땅볼이었는데 어제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일루 쉬운 땅볼을 또 포구를 바로 못하면서 흘렸고 급하게 주워 들어가지고 다행히 본인이 직접 베이스 태그를 슬라이드 다이빙을 하면서 아웃 잡긴 잡았는데 워낙에 일루 수비가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바로 그 일루수로 박승욱 선수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또 웃긴 게 그 박승욱 선수로 바꾸고 나서 또 이게 또 박승욱 선수가 일루를 별로 안 받다 보니까 그리고 고승민 선수 2루도 지금 뭐 그렇게 막 썩 엄청 믿음직하지 못한지 또 바꿨어요 수비를. 그래서
1루로 박승욱 선수 넣었다가 고승민 박승욱을 또 바꿔가지고 2루수 박승욱 1루수 고승민이 쓴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고, 그 와중에 나승엽 선수 글러브는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고 고승민 선수가 잠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좀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좀 재밌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1루 펑거를 죽자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쉬운 땅볼을 못 받는 선수는 아닌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좀 어제의 실책에 이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수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직으로 오니까 펑고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도 1루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왜냐면 그 27위 선발이 고영표 선수이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명 타자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1루수로 써야 되니 결국 1루수로 나와줘야 되고, 지금 전준우 레이스 선수가 너무 외야에서 계속 고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장두성 선수나 황성민 선수가 바로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선수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전준우 선수가 지명 타자로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승엽 선수가 1루로 들어가야 되고 고승민 선수가 2루로 가야지 이게 다 모양새가 딱딱딱 맞게 되는데, 어찌됐건 수비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홈런 친 건 너무 잘했지만은 수비에서는 진짜 쇄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홈런 친 건 참 다행이고, 다행이다. 또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나승엽 선수의 홈런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레이스 선수가 5회 초에 또 선두 타자로 나가지고 홈런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아주 시원한 홈런이었고 본인의 이제 시즌 9호 홈런인데, 이 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약간 이제 4회 말까지 3대5로 뒤지고 있었고, 4회에 또 2점을 실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점을 만들었다가 바로 또 뒤집어져가지고 흐름이 좀 안 좋을 뻔했는데, 이 홈런으로 레이스 선수 홈런으로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왔고, 그리고 3런 홈런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레이스 선수의 홈런이 없었다면은 나승엽의 홈런도 없었다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레이스 선수가 시즌 109안타 2루타 26개 9홈런 62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작년 성적으로 완벽히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뭐 타율도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출루율, 장타율도 거의 똑같고, OPS도 작년 0.904, OPS가 올해는 0.901. 그렇고 그 밥입도 거의 똑같고요. 지금 WRC는 올해가 투고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배드볼 히터가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장거리형 배드볼 히터의 가장 맥시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날씨도 축구회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본인 모습 찾았고, 일단은 수비를 계속 나가주고 있으면서 전경기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초반에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던 게, 결국은 수비를 못 본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비를 이렇게 계속 봐주고 타격에서 뭐 지금 배드보리터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저 고맙다 라는 얘기로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그 양상을 보면은 5회 넉점 내고 도망을 못 갔어. 6, 7, 8, 9회. 그래서 사실 김원중 선수의 마지막에 그 고전은 어찌 보면 도망을 못 간 책임도 아주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야구라는 게 늘 그렇지만 흐름의 스포츠인지라 도망을 한 점만 갔으면은 사실은 9회도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점 리드하고 3점 리드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를 이긴 거는 그 확실한 필승조 라고 볼 수 있는 최준용 정철원 선수가 2.1이닝을 삭제를 했기 때문이고, 특히 최준용 선수는 1.1이닝 멀티이닝을 막아줬는데 위기 상황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막아줬죠.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중순에 와가지고 지금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6회 말에 2사 1루에서 올라와가지고 김용준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주면서 뭐 어제 홈런 치고 좋았는데 아무튼 잘 잡아주면서 1차 불을 꺼주고, 그 다음에 7회에도 올라와가지고 7회 말에도 올라와서 그 재밌는 대결이 나왔죠. 손아섭 선수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안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데, 요걸로 굉장히 뭔가 자티비도 모두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손아섭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위기가 좀 왔죠. 무사일루니까 또 대타 오영수 선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승엽 선수의 수비가 또 포구 미스가 나오면서 또 병살타가 될 수 있는 타가 1사 2루가 됐고,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김주원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그냥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이었고, 또 권희동 선수도 스트라이크 나다운으로 잡아내면서 그야말로 그냥 9위로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수비에서 좀 도움도 못 받고 했는데, 그래서 워낙에 페이스가 좋으니까 마무리로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마무리로 가면 또 얘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강한 투수가 막는 게 기본적으로 또 맞기도 해서 저는 자리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불안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최준용 선수가 언제 엎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그 음해를 계속 해가지고 최준용 선수가 시즌 내내 남은 시즌 내내 잘 버티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계속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비가 좀 와가지고 이번 주는 좀 쉬었는데 김상수 선수가 오늘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 역할이 조금씩 더 거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현수, 정철원 선수가 진짜 노예처럼 나오다가 최준용 선수가 나오면서 두 선수가 좀 조절이 되고 있듯이 뭐 최준용 선수가 조금 이제 떨어질 때쯤에 다시 지금 정철원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정현수 선수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조금 등판이 조절되고 있는데 그때쯤에 정현수 선수가 좀 다시 거들어주고 또 김상수 선수나 구승민 선수가 사실은 후반기에 올라와서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튼 좀 역할 분담이 돼야지 최준용 선수의 구위가 계속 쌩쌩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정철원 선수도 오늘 1이닝 동안 이번에 1 몸에 맞는 부분 내줬지만은 또 삼진단 곁들이면서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느새 평균 자책이 4.08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창 이제 평균 자책이 안 좋을 때 6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08까지 내렸고 3점대가 곧 눈앞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호이드 기록하면서 17호이드제로 벌써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죠. 그 6월 18일에 점수 가끔씩 어쩌다 한 경기 점수를 좀 주긴 주는데 말고는 거의 이제 0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서는 견적이 서는 모습을 역시나 정철원 선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오늘 경기를 이기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한다. 왜냐면 우리가 도망을 못 갔으니까요. 근데 허리에서 확실히 막아줘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오늘 12안타를 때리고 4분에서 얻으면서 총 16번의 출루가 있었고 그중에 7점을 얻었는데 홈런으로 넉 점을 뽑았으니까 사실은 집중력이 막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타선이 어제 식물을 갔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한 건 참 다행인 거고 특히 최성령 선수한테 뭔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극복을 하면서 또 소위 말하는 론나생 한 명을 또 없앴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실험적인 라인업을 써봤는데 내일은 또 사이드암 고영표 선수니까 내일은 또 어떤 라인업이 나올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좌타도배를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좌타도배를 하면 오늘같이 더 좀 신기한 라인업은 아닐 거긴 할 거예요. 오늘 전준우 정훈이라는 아저씨 클린업을 아저씨 테이블 세트를 내보내는데 괜찮은 성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3, 4번 고승민 레이에스가 더 좋은 작용이 나온 것 같고 김민성 선수가 무사 말로에서 병살을 때린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희생플라이로 타점도 내줬고 또 선두타도 2루타 때려주면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관남 선수도 오늘 2루타 한 개 때리면서 2루타 한 개 보넷 한 개니까 타석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해줬고 전민재 선수는 9번으로 빼주던지 아니면 이제는 내일 또 사이드암이니까 한 번쯤은 박찬영 선수를 선발로 내보험직도 하지 않은가. 9번 타자로라도 오늘 안타도 때렸고요. 아무튼 내일은 9번 유격수 박찬영 선수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한승현 선수도 오늘 데뷔 첫 안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한태영 선수도 오늘 2루타랑게 때려내는데 좀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한태영 선수가 변화구의 약점이 확실히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스윙이 좀 큰 편이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장타 능력이 있어요. 2루타를 벌써 6개나 때렸거든요. 17안타 중에서. 그래서 장타율이 4할 9푼이에요. 이제 높게 나오고 있어서 물론 아직 다듬어야 될 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선수가 방망이에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 1루 들어가고 고승민 선수 2루 들어가면 한태양 선수를 3루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깨에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김민성 선수가 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방망이가 또 내려가야 하면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건 또 부상으로 내려가고 이게 부상이 오래 걸리는 부상이기 때문에 3루 자리를 김민성 한태양 선수가 왔다 갔다 쓰는 게 사실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승민 선수를 2루로 쓰려면 결국 한태영 선수 3루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수비 쪽에서 좀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태영 선수를 굉장히 지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계속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고 이제 내일 경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KT와 만나게 되고 사직으로 돌아오고요. KT가 지금 패승 왔다 갔다 하고 있고 KT가 어느새 7위까지 내려왔네요. 7위까지 내려갔고 우리는 지금 승패 승승승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 모습이고 KT를 우리가 상대 전적이 강했습니다. 5승 2무 2패니까 잘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영표 선수가 올 시즌 다시 폼을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자책이 2.93이에요. 근데 롯데를 상대로는 작년에 그 탈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첫 경기 때는 6이닝 2실점으로 좀 막혔는데 두 번째 5월 10일에는 4.2이닝 동안 또 점수를 8점 내면서 6자책 실책이 많이 끼긴 했지만 그래도 공략을 하면서 완전히 고영표 선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진 상태고 또 팀의 자타 라인이 뭐 나승엽 선수도 오늘 좋았고 뭐 나승엽, 레이에스, 고승민 뭐 이런 좌타자들이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자신감 가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민석 선수는 또 KT전에 한번 또 좋았습니다. 5월 11일에 6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이민석 선수가 되게 오래 쉬었습니다. 6월 15일에 나오고 거의 2주 만에 등판을 하게 되는데 또 한번 쉬어줘야 되는 템포쯤에 또 한번 쉬게 돼가지고 또 충전된 모습으로 본인의 빠른 공 보여준다면 충분히 KT 타선은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직관을 갈 것 같은데요. 그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갈만해가지고 갈 것 같은 데가 갈 건데 밀리터리 데이 전에. 그래서 근데 좀 웃긴 게 공군 분들의 시구를 초청을 하고 정작 입는 건 해군 밀리터리여서 이게 좀 맞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공군 입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전 내일 뭐 직관 유니폼 당연히 이제 공군 밀리터리 입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킹 이민석 선수를 하고 싶은데 마킹지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공군 밀리터리가 기존에 그 시즌 개막 당시 기준으로 주전급 선수랑 1군 엔트리에 있는 선수만 있고 좀 새롭게 이렇게 좀 들어온 선수들 뭐 이민석, 뭐 장두성, 홍민기, 윤성빈 이런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언제 좀 추가가 되는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전사마 킹지 전사마 킹지가 주문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공군 밀리터리가 거기는 아마 임민석 선수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바로 찍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에 내일 오픈을 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을 품으면서 마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오냐 진짜 참 느리게 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클로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클로징을 하자면 아무튼 뭐 수요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또 질 때가 되긴 했어요. 4연승을 하고 있었고 또 상대 선발이 1선발이 있었고 한데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와서 실망했다가 오늘은 또 마지막에 청심망고 끝에 이기긴 했지만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면서 경기를 이겼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좋은 모습 이어가면 되겠죠. 내일은 날씨가 되게 좋을 예정이라 가지고 경기를 즐겁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3루 외야 쪽 트리에 갈 것 같습니다. 3루 외야 로켓 배터리 존 옆 칸 쪽에 맨 윗자리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튼 또 내일 직관 가서 뵙는 분들은 또 즐겁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내일은 제가 혼직이기 때문에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또 인사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 위한 전진 톤투지 이 맨날 섞이네 이거 톤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